천안시가 값싼 중국산 제품 등에 밀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마스크 제조업체를 돕기 위한 판매전을 열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국구 일반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 청약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도 관련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장군면 일원을 추진 중인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미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 변경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천안 지역 교통정보 CCTV를 활용한 교통방송을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우리 지역에도 마스크 제조업체가 크게 늘었는데요.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지금은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천안시가 지역 업체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 판매전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에서 부직포와 MB필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대성 씨.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제작으로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가격 하락과 값싼 수입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으로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 70-80% 이상 급감했습니다. 원단부터 생산을 하니까 마스크도 직접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수많은 업체들이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마스크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실 매출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실제로 천안에 등록된 마스크 업체는 지난해 최대 46곳에 달했지만 현재 정상 가동 중인 곳은 15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들을 돕기 위해 천안시가 마스크 판매전을 열었습니다. 시청 주차장에서 열린 판매전에는 천안 지역 마스크 업체 6곳이 참가해 시중가보다 최대 6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하루 동안 모두 4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갔고 일부 업체는 행사 도중 준비해놓은 수량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천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스크 제품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우수 제품들로 인식되어진다면 우리 천안 지역 기업체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마스크 물량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업체들도 이 같은 행사가 자주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 변경을 추진합니다. 현재 디자인은 지난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시는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 용역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변경안을 결정했습니다. 시는 새 디자인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호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의 에너지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장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창원 충남에너지센터장과 이인수 당진에너지센터장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안 의원은 올해 초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2050년까지 석탄 제로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에너지 정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염치읍에 있는 송곡도서관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국도비 41억 원을 포함해 총 57억 원으로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공간은 송곡은행나무 창작마루라는 이름으로 주민 소통광장과 동아리 공간, 로켓마켓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은행나무 창작 공방과 크리에이티브 공간도 마련돼 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 특공제도를 폐지한 이후 청약제도까지도 손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국구 일반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인데 국토교통부도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개발이 한창인 세종시 6-3 생활권 산울림입니다. 이곳 L1블록에서 이달 말 135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청약이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세종시 공무원 특공제도가 폐지되고 처음 분양이 이뤄지는 아파트여서 그만큼 일반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종시 청약제도는 일반 공급 기준으로 해당 지역민 50%, 전국민 50% 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세종시에서 50%의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건 사실상 이곳 아파트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의 청약 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국에서 실거주 목적보단 투자 목적이 강한 아파트 청약 수요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종시는 올해 초에 이어 최근에도 전국구 청약 비중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을 국토부에 재차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열어놓는 문제는 좀 저희는 자칫하면은 좀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우려도 있고 또 과열 공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님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 이것은 좀 차단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 여론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공동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을 타 지역 거주자에 배분하는 현 청약제도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기타 지역의 그 청약자들이 주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투자나 투기 수단의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도 이 당해 지역을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아직 세종시가 조성 단계에 있는 만큼 전국, 특히 수도권의 인구를 유입하려면 전국의 청약 수요자에게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자 빠르게 공무원 특공을 폐지한 정부. 과연 일반 청약 제도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소폭 상승하고 전세 가격은 0.12%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매매가는 조치원읍 중저가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했고 전세가는 계절적 비수기와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26%, 전세 가격은 0.19% 각각 상승했습니다. 세종시가 스마트 도시 포털 서비스인 세종N을 통해 행복교육 체험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세종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발굴한 드론이나 코딩, 승마 메이크업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6곳입니다. 한편 세종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N을 검색한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세종시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장군면 금암리 일원 3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467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행복도시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국지도 96호선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천안 지역 교통정보 CCTV를 활용한 교통방송을 실시합니다. 교통방송에선 천안시대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은 물론 날씨와 생활 정보도 함께 전달합니다.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공동 추진하던 천안시와 아산시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할인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교해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의 공통점은 할인 금액과 횟수입니다.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시 1,250원을 할인해주며 3차례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천안형의 경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존 이용하는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10개역을 이용해 환승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환승 할인을 받으려면 천안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면 아산은 충남 교통카드에 환승 할인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충남형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산 시민과 관내 재학 중인 대학생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충남 지역 시내버스면 모두 환승 할인이 가능합니다. 천안시는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편의를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을, 아산시는 시스템 연계가 어렵고 추후 비용 부담을 고려해 선별적 지원을 택한 겁니다. 할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기존 시스템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산체계 분리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높고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아산시의 경우는 이미 운영 중인 충남형 교통카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낮아 환승 할인제 도입이 보다 수월한 상황입니다. 환승 할인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인 천안시와 아산시. 여건에 맞는 방식 결정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춘희 시장이 민선 3기 세종시정 출범 3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밝히는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역시 가장 아쉬운 대목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꼽았고 중점 과제로는 청년 수도 세종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가장 아쉬운 점으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올해 상반기 처리 무산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다시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결단과 협조를 강구하게 호소드립니다. 저 역시 37만 세종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일상화되는 이른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도 눈에 띕니다. 2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고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뽑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도의 안착과 전국 최초로 492억 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스마트 도시 추진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지난 3년을 평가했습니다. 그럼 시정 3기 남은 1년의 핵심 정책은 뭘까? 바로 청년 수도 세종건설입니다. 세종시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6만 8천여 명의 청년이 있는데 주거와 일자리 문제 등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청년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가칭 청년정책 담당관을 시의회와 협의해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연간 220억 원 정도인 청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은 민선 3기 세종시정 3년을 맞아 시사토크 견제구를 통해 이춘희 시장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왔으며 오는 10일 오후 4시에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첫 방송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아산 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외부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규정에 거주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아산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천안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열기는 비규제 지역인 아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아산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월평균 청약 경쟁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 보급률까지 모두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의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 아파트 우선 공급 규정에 거주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거주 기간 제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거주 기간 제한 도입은 시기상조란 것. 지난 30일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에서 아산시 규제지역 지정이 보류됐지만 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황인 만큼 추후 추가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기에 거주기간 제한까지 적용될 경우 아산 지역 분양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정과 거주기간 제한을 동시 시행할 경우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16개의 도시개발 사업과 10개의 산업단지의 분양성 위축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또한 추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등으로 인한 과열과 투기 세력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며 거주 기간 제한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분양 상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023년까지 아산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16,000여 가구로 예상되며 천안에는 약 26,000 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서 알아두면 좋을 정책들 무엇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 2016년도 대비 전국 합계 출산율이 0.33명, 충청남도 합계 출산율은 0.36명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서울과 세종, 충남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곳곳에 녹지와 수변 공간을 조성해 집과 직장이 가까운 직주 근접 도시로 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세종 행복도시는 이중 환상형 구조로 녹지 공간을 주변으로 6개의 생활권과 184개의 공원, 도시 전체를 20분대에 다닐 수 있는 BRT 버스를 시행해 시민들의 요금 및 편의성 등의 자녀 교육 및 복지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썼는데요. 세종시는 행복도시 중앙에 15개의 건물을 연결해 40여 개의 중앙행정기관을 가진 정부 세종청사, 16개의 국책연구기관을 둔 전국에서 가장 젊은 행정도시로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이사 온 지 한 6년 정도 됐고요.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 좋은 게 우선 녹지가 많아서 아이와 이제 주말이라든지 이제 퇴근 후에 이렇게 거닐 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이나 중앙 공원처럼 이제 애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왔거든요. 여기는 저 신도시니까 처음에는 좀 안 좋았어요. 편의시설 같은 게 많이 부족해갖고 안 좋았는데 점점 좋아져갖고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깨끗하니까 좋아요. 일단은 산책로 같은 것도 잘 돼 있어갖고 걷기 좋고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행정 중심의 새로운 복합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세종특별시는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총 6개의 생활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에 있고 도시가 녹지율이 높아 생활이 쾌적하고 자녀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종특별시는 국토의 중심지로서 동쪽으로는 충북 청주, 서쪽으로는 충남 공주,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쪽으로는 충남 천안이 위치하고 있으며 2시간 이내에 전국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의 아파트 청약 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부부에게는 가점이 주어져 당첨에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으로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기본 2점에 1년마다 2점씩 가점되어 15년까지는 30점, 15년 이상은 32점이 주어지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기본 5점에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최대 6명 35점이 주어지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1점에 1년에 1점씩 최대 15년 16점, 그 이상은 17점의 청약 가점 혜택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찬 꿈을 펼치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코아테크에서 LCD 필름 타발 공정 제품 적재 업무를 담당할 직원 7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0-935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양건기에서 트레일러 기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TPCM에서 산업용 기계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230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메디퍼스트에서 의료기기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265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